요새 와 이라노 싶을 정도로 부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개월간 부울경 동남권 광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회의 검증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검증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장이 결과 수정을 지시했다고요.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보고서가 표결에 붙여졌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조건부 표결 처리를 해가 부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다른 문제들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를 정말 무시한 채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국민도 속고 야당도 속은 거죠.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예. 이낙연 총리 당시에 물어봤어요. 가덕도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예.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시에 가덕도 안 된다고 나한테 대답을 했는데 다시 입장이 바뀐 거냐.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다. 내가 지금 부산 야당의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돕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라. 예. 공동 보조를 맞추자. 그렇게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근데 잠깐만 지금 저는 말씀이 6개월 전에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셨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6개월 더 된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총리 맡고 있을 때니까. 총리 맡고 있을 때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물어보셨는데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요, 직접?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회에서 물어봤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인 질의가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편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민주당이 쇼를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을 좀 했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때 입장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럼 좋다. 그럼 이건 부산 전체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을 그냥 무대뽀로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인사였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 민주당 누구냐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 다죠. 아,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네.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니까 예. 다시 한번 공약을 지키라는 강한 압박을 우리 국민의힘도 하겠다. 공동 보조를 맞추자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한 2달 전에 박재호 민주당 시당위원장하고 제가 만나서 제1항으로 신공항을 추진한다 하는 거를 합의를 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왔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이제 부산시장 등 서울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 박재호 의원이랑 저랑 셋이서. 그때도 이 가덕 신공항 추진하는 문제는 부산 미래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라. 총리 만나러 갈 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가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네네. 대통령이 국민 속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산 시민 속인 거죠. 전 이낙연 총리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 10개월 전쯤에 그런 대화를 나눠서 신공항 절대 안 된다 했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믿고 그냥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여당하고 같이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가 또 부산 의원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신공항 추진을 해라라고 힘을 실어줬죠. 예.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수차례 신공항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부산 의원들이 대정부실이나 예결위장에서 예, 뭐 예.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안병길 의원이 정세균 총리한테도 그때 신공항 문제 물어봤을 때 네네. 정세균 총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통령 공약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래서 그때 부산 의원들한테도 이거 뭐냐 정세균 총리 경질하라고 우리가 공동으로 압박을 하자.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정세균 총리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단 말이죠. 뭐 법제처를 통과한다는데 법제처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추석 이후에 어쨌든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당함이 있다면 여당과 뭐 공조를 하든지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대여투쟁 입장에서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 제가 이제 박재호 위원장한테도 정부 인사 만날 때 이 문제로 우리가 공동 보조를 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 단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공약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예.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예, 예. 때문에 국토부 차원이나 총리실 차원에서 이 문제 결자 해제하라고 했을 때 저는 저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도록 우리 국민의힘도 계속 압박을 할 테니까 예, 민주당도 예. 같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검증위원회에서 결과를 이제 참고하는 거지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네. 누가 하겠습니까? 네. 부산시장이 하겠습니까? 예, 최근 전문가들하고 포럼 발족해서 빌딩풍 문제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대비책, 어떤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빌딩풍은 저희 의원실에서 예. 쭉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안을 발의했죠. 이제 빌딩풍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사전 예방, 이제 사전 예방했는데도 이제 피해가 생길 경우 네. 거기에 대한 즉각 대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 관련한 법안을 다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전 예방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빌딩풍 그 위협 평가를 반드시 해서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네. 방풍림이라든지 어쨌든 그 약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 네네. 법이고요. 그리고 즉각 대처는 지금 재난법에 빌딩풍이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딩풍 재난법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고 네. 그렇게 되면 일기 예보할 때 빌딩풍 예보도 합니다. 그게 통과되면. 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 태풍 뭐 이런 거 불어오면은 그 경고 문자가 사전에 가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빌딩풍 문자도 가는 거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의하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으로 규정되면 그 주변 그 건물 자체보다도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피해 대책, 예를 들어 특별 재난 구역으로 들어갈 때 빌딩풍 이 피해는 반드시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법을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빌딩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 빌딩풍 예방 조치 없이는 건물 못 짓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요. 그래서 들어서 있는 건물들은 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추가 그 조치를. 추가 조치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를 해준 책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사는 사람들 다 해야죠. 사는 사람들이 예. 지금 자기 집 유리창 다 깨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 유리창 다 깨지고 얼마나 공포 떨어서 살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아니 빌딩풍을 이제 그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때 빌딩풍의 위험성이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제 입주한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막상 돈을 내라고 하면은 좀 반발이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태풍으로 지붕 날아간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잖아요. 예. 이 지붕 날아가면 일단 지붕부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붕 안 날아가게 더 근데 여기서 튼튼하게 해야 될 거 빌딩풍의 아닙니까? 피해는 본인들도 있지만 그 주변 지역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지역은 현행법에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이 나온다. 그 주변 지역은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빌딩풍 때문에 막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금 같은 게 나오죠. 예. 근데 지금은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빌딩풍 피해가 특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번에 이제 빌딩풍이 국가 재난으로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점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 말고도 그 도시가 그 피해의 태풍 피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아파트 홍수나 뭐 태풍 나서 피해 입잖아요. 예. 이게 그 특별 재난구역 할 때 항목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항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또 다른 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발의한 그 수해 대책 그 도시 역차별법 이게 통과되고 이 빌딩법이 통과가 되면 부산이 훨씬 안전한 도시가 될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시